바로 고양이 고기 줄까? 공손한 표현을 막 쓰면서 자기 할 말 다 해요. 예전에는 근데 많이 참았어요. 너무 많이 참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서 빡칠 때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 감정을 독일에서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이 정도로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바른말, 고운말만 쓰자라는 주의자지만 한번 빡칠 때라고 제목을 설정을 해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나 짜증나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짜증난다, 화난다라고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빡친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로 와닿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온다면은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빡친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또 빡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종차별이나 뭐 독일인들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길게 찍었다가 그걸 완전히 편집을 짧게 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막 정신없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 테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동안 또 제가 여기서 또 생활을 더 많이 살면서 했으니까 말할 거리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들으면 같이 이제 화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마늘을 진짜 안 먹거든요. 마늘 진짜 안 먹고 막 몸에서 냄새 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저랑 같이 지내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체취가 굉장히 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음식 때문에 오는 진짜 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식도 거의 안 해 먹고, 그리고 마늘도 잘 안 먹기 때문에 전혀 외국 애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걸로 불편해할 그런 이유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좀 몸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늘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이틀을 연달아서 마늘을 먹었어요. 그러고 한 번 이제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아무튼 굉장히 막 마늘 냄새 난다고 이제 독일인이 엄청 난리를 한번 쳤었고,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건 얘기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마늘 냄새를 막 풍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 얘가 오늘 한번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약간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서 그런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었어요. 이제 식당에 갔었는데, 제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마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때 알리오 올리오를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한 그 사람이, 제가 그 알리오 올리오를 이제 먹고 나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스파게티를 이렇게 딱 포크로 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들리게끔 너무 형편없게 만들어 줬던 스파게티였어요. 마늘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알리오 올리오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먹고 약간 막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걔가 같이 있던 친구들 사이에서 막 웃으면서 왜 맛없어? 너 마늘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진짜 기분 나쁘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제가 여기 그냥 여기 좀 맛없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겼는데, 진짜 집에 돌아와서 진짜 막 속에서 막 정말 이렇게 불이 막 치솟는 거예요. 정말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정말 매너 없는 행동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다른 독일 애들 다 있는 앞에서. 그리고 저만 그때 알리오 올리오를 먹었던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독일인 친구도 알리오 올리오를 먹었고, 마늘은요 여러분 독일에서 파는 거예요. 슈퍼에 가면은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인종차별하듯이 왜 너 마늘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왜 맛없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비웃었다라는 거는 진짜 그때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잘 참고 집까지 와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내가 진짜 마늘 냄새를 항상 풍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1년에 한 3번 먹을까 말까인데 마늘은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가슴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한국인이 지나가도 다 중국인인 줄 알죠, 대부분. 그래서 그냥 어디서 왔니 이런 예의 있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니하오마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애들 있고 기회에 딱 와가지고 여기에다 니하오마 이렇게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정말 그럴 때 화가 많이 나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나 중국에서 안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귀찮게 하죠. 또 뭐 한국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북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찝쩍대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말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스스로 좀 민망해서 웃음이 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쌓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독일에서 여러 가지 서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안 그래도 지금 독일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초등학생들이 아주 조그마한 녀석들이 나한테 니하오마 니하오마 칭창충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날이 좀 안 좋은 일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시즌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몰려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뭐 마늘 사건 이런 거 한 번에 이렇게 터질 때 있거든요. 그냥 인종차별 느낌을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때 한 번 몰아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쌓여서 안 그래도 지금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마당에 그 초등학생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샤이스라고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그냥 샤이스, 뭐 샤이스 이래요. 막 이런 젠장, 막 이런 건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샤이스도 한 번을 안 써봤던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어로 이제는 대응을 하지 않아요. 독일어로 내가 뭐 한국에서 왔구나, 중국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독일어로 내가 반응해줄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어로 그냥 제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진짜 그날에 제가 진짜 너무 속에 천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날에 뻑큐 이랬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나서 1초 뒤에 스스로 너무 웃겨서 진짜 제가 그 말을 하고 1초 뒤에 바로 웃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꼬맹이들이 엄청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날에 진짜 많이 웃었어요. 아, 내가 진짜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진짜 화가 찼구나.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꼬맹이들한테 내가 진짜 뻑큐를 하다니 이러면서 진짜 성격이 많이 나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자꾸 안 좋은 경험을 얻다가는 내 성격이 진짜 이상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자각될 정도로 이제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한국말로 하죠. 너 멋대로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국어로 지나가요. 나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걔들 못 알아듣게 걔들이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나 한국 사람이다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런 장난은요 독일 애들이 잘 안 해요. 독일 애들은 어린 애들이나 그럴까 하고 어린 애들도 사실은 잘 이러지 않고요. 터키 애들이 주로 이런 장난 많이 치고 아랍에서 온 애들이 자기들도 여기에 똑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장난을 그런 식으로 많이 걸죠. 그리고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쾰른에 제가 카니발 때문에 갔었을 때도 거기 반옥 중앙역에 있는 아시안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자기들도 다 외국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얼굴 인도에서 왔나 아무튼 얼굴도 시꺼먼 그 종업원이 국이랑 소고기 중에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고양이 고기 줄까? 뭐 이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 아무거나 다 잘 먹지 않니? 이러면서 중국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는 나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방송하는 거 봐도 그렇고 저를 이제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 고기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때 진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똑바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주방장 아주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이제 하면서 그 사람 막 이렇게 등짝을 막 때리더라고요. 장난치지 말라고. 진짜 그때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무슨 벌레만도 못한 자식이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죠. 다 남자들이죠. 친절하게 다가와서 독일에 왜 왔어? 독일어 배우니? 뭐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질문을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다가오죠. 근데 자꾸 질문하고 귀찮게 하니까 한두 마디 얘기를 건성으로 해도 너 독일인이랑 만나는 게 좋지 않니?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여자를 딱 약자의 입장에 딱 놓고 너희는 언어가 필요하고 독일어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인을 만나야 되고 독일인 남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도 기분이 진짜 나빠요. 엄청 나쁘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뭔가 그냥 호기심에 질문을 하는 것처럼 나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고 나 태권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꼭 다가옵니다. 진짜 무슨 태권도 알아 아니면은 가끔씩 태권도를 항상 더 많이 얘기를 하고요. 가끔씩 케이팝 얘기하죠. 케이팝 조금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케이팝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는데 그래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그래서 꼭 태권도 얘기하면서 아니면 케이팝 얘기하면서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근데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대놓고 너 오늘 우리 집 올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럴 때 얘들이 무슨 동양 여자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동양 여자라고 쉽게 보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정말 기분이 나쁘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잠깐 이거는 접어두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독일 기차가 정말 연착이 너무너무 많이 돼요. 뭐 정확한 나라, 젠틀한 나라는 무슨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독일 하면은 뭐 젠틀하고 뭐 깍듯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다 퍼질러 앉아 있고요. 정말 더러운데도 그냥 막 앉고 뭐 다리 올리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런 환상이 싹 깨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속 시간 안 지키는 독일 애들 진짜 많고요. 저는 독일 애들이랑 약속하면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일할 때 정말 기다리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뭐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직책이 좀 높다고 해서 회의에 진짜 늦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창업을 해서 제가 아예 CEO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남 비 맞추는 거 싫어서 전 진짜 약속해놓고 늦게 나타나면은 그건 진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상대방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시간도 중요한 줄 알면 상대방의 시간이 소중한 걸 알면은 절대 안 늦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늦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오랫동안 해봤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너무 많이 기다려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꽤나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독일 기차도 뭐 1시간을 제가 일찍 나왔어요. 약속 시간 늦기 싫어가지고 1시간이나 진짜 일찍 나왔는데도 기차가 연착돼가지고 늦게 도착하면은 너무 억울해요. 진짜 나는 1시간이나 일찍 나왔는데 20분 일찍 나와도 되는 거를 10분만 일찍 나와도 되는 거 아니면 정각에 그냥 나와도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늦기 싫어가지고 1시간이나 서둘러서 나왔는데도 기차 때문에 늦게 도착하면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요. 1시간 뒤에 나타나 버스가. 20분마다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착도 많고 기차가 없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도 너무너무 화나요. 제가 또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비가 비싼 거? 식재료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식재료는 정말 저렴한데 그만큼 외식을 하는 그 외식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죠. 독일이 뭐 파리랑 비교를 하면은 독일이 훨씬 저렴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맛있지 않은데 비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외식을 할 때. 뭐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포크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들어 올리니까 그 면 자체가 들리는 경우 그럴 때 진짜 이거를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근데 그게 10,000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계산대에서 빨리 계산 안 하고 빨리 동전 안 꺼내고 이러면은 이제 인상 빡쓰고 한숨 쉬고 이럴 때 그리고 비자 받으러 갔을 때 암트에서 그러니까 그 비자청에서 굉장히 못됐게 뭐 비비테? 뭐라고요? 이렇게도 아니고 뭐? 바스?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그리고 슈퍼에서 뭘 샀는데 대놓고 잔돈을 적게 줄 때 의도적으로 적게 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동양인이라고 딱 무시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 너 잘못 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네 미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영수증도 안 보고 잔돈을 바로 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의도적으로 안 줬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이럴 때도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뭐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물건 찾는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성심성의껏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독일인이랑 그냥 히히덕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진짜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해요. 근데 이런 일은 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과일 상점에 갔을 때도 내가 한참 먼저 왔는데도 저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을 때 독일인 할머니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할머니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먼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 나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거? 시선을 안 줘요 저한테. 그럴 때 진짜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과일 사러 갔을 때도 그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 사고 돌아온 적도 있고 예전에는 근데 많이 참았어요. 너무 많이 참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요즘은 좀 참기가 싫어진다고 해야 되나? 참으니까 오히려 속병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예전보다 언어도 또
많이 늘었고 이러니까 이제는 할 말 다 하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말 다 해요. 그래서 이해를 꼭 시키고 봐요. 무조건. 아니면 제가 손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랑 미팅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랑 뭔가 모임을 가질 때도 내가 그냥 참고만 있고 이해만 하고 있고 이러면요. 손해를 엄청 많이 보고 그게 바보 취급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내야만 해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할 말을 해야 돼. 참으면 안 돼. 져주면 안 돼. 수긍하면 안 돼. 떳떳하게 내 입장을 밝혀야 돼. 이걸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언어적인 스트레스가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커요, 훨씬. 아무튼 뭔가 굉장히 이렇게 찌질한 걸로 사람 차별할 때 더 기분이 나빠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다 이렇게 과자를 꽂아주거든요. 근데 그 과자를 나한테는 안 꽂아주는 거야. 동양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안 꽂아주는 거예요. 그거 아끼겠다고. 저 그 과자 안 먹거든요. 저도 안 먹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원래 거기에 생크림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생크림도 안 넣어줘.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때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원래 생크림 들어간 거 아니야? 왜 안 넣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도 생크림 먹으려고? 넣어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지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생크림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생크림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과자 안 줬다는 거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생크림 조금 아끼려고 그 과자 그거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아끼려고 뭔가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그건 정말 너무 화나는 일이잖아요. 기본 대우를 기본적으로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도 화가 진짜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인 아줌마나 독일인 할머니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옆에 앉으면은 뭐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자체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인 자체를 싫어해서 자기 옆에 동양인이 앉으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왜 저기 자리 많은데 내 옆에 와서 앉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이렇게 앉으려고 딱 신용만 해도 뭐 이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도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자기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라고. 자기들은 뭐 맨날 샤워하나 머리 맨날 감나?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속에서 그런 막탁들이 막 올라오죠. 근데 진짜 외국 애들 중에서 안 씻고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진짜 핫초코 이렇게 있으면 핫초코 다 먹고 나서 그 안에 초코 먹겠다고 진짜 손가락으로 그거 막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애들도 있고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다 큰 이제 처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뭐 자기들은 뭐 다이아몬드고 우리들은 뭐 콜라 병조각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런 대우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독일 음악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면서 겪었었던 일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어리게 보는 편이에요. 20대 초반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자기들이 나를 초빙을 해서 내가 이제 간 건데, 근데 약간 눈초리가, 왜 이렇게 어린애가 왔지? 이런 눈초리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성숙하게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다들 너무 어리게 봐서. 아무튼 그래서 독일에서도 일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런 동양 어린애가 왔지? 이런 눈초리로 저를 많이 이제 봤어요. 근데 인격이 된 사람들은 그걸 티를 덜 내죠. 확실히 덜 내는데, 근데 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너 근데 진짜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유독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한 남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뭐를 설명을 하면은 바로 그냥 다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독일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전에 가르쳤던 독일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쳐요. 제가 맞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코맹맹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독일인 그 이전에 그 선생이 너무 애들을 이상하게 가르쳐놔서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정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다 불신을 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고 뭐 어린애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애초부터 제가 뭘 얘기하든지 그렇게까지 막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바로 좋아지거든요. 안 나오던 소리도 막 그냥 나거든요. 고음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제자 콘서트를 할 때 노래를 제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보여주죠. 이러니까 막 그때 카메라로 동영상 막 찍고 끝나고 나서 사진 찍자고 하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혹시 뭘 사람이 보여줘야지 신뢰를 하나 보죠. 아무튼 근데 아예 그 사람은 좀 전제가 그런 식으로 깔려 있었어요.
뭐 동양 여자의 이 어린애가 뭘 그렇게 잘 가르치겠어요. 약간 이런 거. 그때도 첫 스타트가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음악학교 대표한테 가서 또 막 컴플레인도 좀 걸고 괜히.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 자기가 노래 잘하게 됐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동양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습관처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할 경우도 아닌데 여긴 한국이 아니야, 독일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애들 중에서. 그거는 뭐 너희식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 갖다 붙여요, 시도 때도 없이. 진짜 한국인으로서 그때는 정말 머리에 뚜껑이 열려요. 왜 저런 식으로 저 따위로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독일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한국인도 있었어요. 저도 있고 한국인도 있었는데, 다른 한국인도 있었는데, 제가 그 옆에 있던 한국인이랑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서로 막 끼리끼리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한국인들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타이밍도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한국인이고 나도 한국인이고 우리 쓰는 언어는 한국어고 왜 한국어를 안 해야 돼요? 왜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끼리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랑 나랑 지금 둘이서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통하는데 내가 근데 굳이 거기서 독일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상황을 꼬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 따졌어요. 이제는 진짜 안 참거든요, 저도. 못 참겠어요, 더 이상. 참다가는 진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아니었지 않냐. 내가 그런 것까지 분별 못할 정도로 바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하나 진짜 뭐 진짜 안 되는 언어 실력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진짜 설명을 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거는 내 몫이지.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내 언어를 사용하겠다는데, 방해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니? 그럴 의무가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말 못하죠, 전혀. 제 말이 맞거든요. 제 말이 맞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반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절대 인정은 안 해요. 독일 사람들이 좀 무시무시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 가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좀 유독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우락부락하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많고, 진짜 좀 독일 사람이 강하다던데, 확실히 강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화날 때 보면은 진짜 사자 같아요. 서로들 막 물고 뜯고 싸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막 헤헤헤 거리고,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저는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독일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 뭐 사자같이 물고 뜯을 것처럼 싸워놓고서는 바로 막 한 30분 지나면 헤헤헤 거리고 있고, 아니면 뭐 5분 지나도 헤헤헤 거리고 있고,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없어요, 서로. 그래 놓고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막 익스트림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이쪽 극으로 몰아갔다가 이쪽 극으로 몰아갔다가. 저는 그 사이에서 막 진짜 막 미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거기서 생각을 하고 얘들을 어떻게 화합을 잘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독일 애들이 에얼리시 게삭트 이거랑 공손한 표현을 막 쓰면서 자기 할 말 다 해요. 이게 좀 디렉트로 얘기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애들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딱 이렇게 바로 쏘아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정중하게 에얼리시케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데 하면서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해버려요. 남들한테 그렇게까지 강요할 필요 없는 거를 막 은근하게 강요해요. 은근하게. 그리고 콘욕티브 스바이를 이제 쓰면서 너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 근데 결국 그걸 이제 쪼개보면은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춰.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이제는 이제 열이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교정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제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한테 맞춰달라 이거예요. 나는 그게 불편하니까 나한테 좀 맞춰줘 이건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예의 있는 척 하면서 남한테 바라면 안 되는 것까지도 막 바라고 은근하게 강요하고 그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독일인이 도와줬는데 더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TV 수신료를 한 가구당 한 명은 항상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독일인한테 보여줬는데 독일인이 이건 안 내도 돼. 굉장히 그냥 100% 맞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믿어.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내고 있다가 벌금을 완전 때려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는 한국인이잖아. 네가 독일에 대해서 뭘 알아. 나 독일인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딱 이걸 전제하에 또 깔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건방진 생각인데 아마 이게 맞을걸? 아마 이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라고. 아니 그거 아니야. 약간 언어를 잘 못하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취급당해요. 이제 초반에 독일에 와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독일 애들 5살도 못 따라가죠. 절대 못 따라가죠 여러분들. 독일 애들 5살 7살짜리 애들도 말 잘하잖아요. 그런 애들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하등하게 여겨요. 어린애 취급. 말을 버벅어 대는데 우습게 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어는 또 잘하잖아요. 언어 구조가 다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어린애한테 딱 하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이한테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듯이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내 말 믿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진짜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뭐 출구 찾을 때도 딱 봐도 저기가 출구인데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예의 있게 묻거든요. 저기 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저기 출구 아니야?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두고 얘기하는 것과 아니야. 아니야 나 따라와.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막 이래요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이래도 진짜 단호하게 아니 막 정말. 그래서 결국 막 돌아서 가서 거기 가는데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또 머쓱해서 그냥 따라와요. 근데 절대 사과 안 한다는 거. 절대 몰랐다. 어떡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물론 굉장히 부드러운 독일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시안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부분. 아시안들이 되게 매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고 아시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딱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성격이 안 맞아서 저는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끌지를 못해요. 제가 언니들한테 좀 사랑받지 못하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은 언니들도 있긴 한데 한국은 아무래도 뭐 선배 후배 이런 거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받고 싶어하고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언니니까 내가 먼저 내가 더 좋은 거 약간 이런 거를 은근히 딱 기대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자기를 이렇게 배려 안 해주면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약간 못된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알았던 아는 언니가 굉장히 명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어린 사람들을 항상 케어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명령하고 막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모두가 다 복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할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절대 안 되는 성격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창업했겠어요. 제가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CEO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딱 저를 부르는데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저를 쳐다보다 이렇게. 근데 남들은 왜요?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도 가요. 그러면서 다 뒤에서 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 갔어요. 언니가 필요하면 언니가 오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가 만약에 저한테 잠깐만 와줄 수 있어? 잠깐 와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갔었을 거예요. 저는 동생들 부를 때 절대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응? 잠깐 와줄 수 있어?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른답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른 대접을 좀 잘 안 해줬어요. 왜냐면 그럴 만큼의 전혀 갖춰져 있는 게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해주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좀 미움을 많이 사서 그 사람이 그래서 저를 정말 뒤에서 욕을 많이 하고 정말 저에 대한 루머를 곳곳에 엄청나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한테 싸바싸바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뭐 자기 성격대로 결국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권위 의식을 가지고서 동양인을 대하는 그런 또 서양인들이 꼭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은 진짜 기분 엄청 상하실 수 있는데 같이 이제 기분이 상하실 것 같은데 동양인들한테 제가 이제 하는 거를 본 독일인들은 자기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은
신세계다. 약간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자기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는 뭐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독일이지 이래놓고서는 그런 식은 이제 또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또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못된 심보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자기들한테는 막 손 들고 내가 이제 한국 어른들한테는 머리 숙이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참 사람의 무서운 심리다. 사람이 가진 참 무서운 심리다. 오버해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그냥 대우받을 행동도 안 하고 그에 맞는 상황도 아닌데 오버해서 뭔가 자기를 대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진짜 심각한 병적인 수준의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또 더 붙일 것도 없어요. 할 말을 제대로 다 못해서 진짜 답답할 때가 많죠. 나는 이런 얘기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나는 그걸 증명해낼 수 있고, 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독일어로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답답함 때문에 진짜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언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빡침 현상이 많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 두 단어밖에 모르고 중간에 그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내가 모르면은 보다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보다 나쁘면 나쁘다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이거를 예를 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거 딱 두 개의 표현만 알고 있고 그 중간의 표현을 알지 못해서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딱 내뱉게 되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를 엄청 많이 사요. 그래서 뭐 아니라는 거니 이거는 뭐 이래서 이건 틀리다는 거니 이렇게 하면서 또 독일인들이랑 또 부딪힐 때도 생기고. 근데 진짜 성격이 좋은 애들은요. 딱 그걸 변호를 해요. 아니 다이아는 지금 그 표현을 모르잖아. 그 중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잖아, 다이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다이아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줄래? 이런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애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막 인상 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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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진짜 바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언어가 안 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고요. 절대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수가 한 번은 저한테 어 진짜 뭐 야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저한테. 제가 또 그런 거 잘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게 지금 뭐 할 소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왜 이렇게 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의 있게 따졌죠. 예의 있게 따졌는데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답장을 그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너가 오해했네. 너 독일어 더 해야 돼. 너 독일어나 더 공부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저랑도 그렇게 해서 인연이 끝났는데 근데 그거를 현지인들이 제 친구들도 봤고 다 봤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었고 그 사람이 진짜 성적인 농담을 한 게 맞았거든요. 저를 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넌 한국인이라서 이 표현 모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딱 몰아가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진짜 이런 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빡친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겪은 사람은요, 그 마음고생을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어, 정말 뭐 잘 살고 계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어마무시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독일에서 살았었고 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아마 고생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가서나 이제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근데 이런 취급까지 정말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얘기는 못 해드리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남들 같으면은 진짜 벌써 짐 싸고 한국에 돌아갔을 일들도 참 많은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할 때. 그래도 점점 이제 언어가 늘면서 확실히 더 개운해지죠. 왜냐면 나도 할 말 하고 따질 때 따지고 이러니까 그래 할 말 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그래 할 말 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딱 쌓이고 쌓이면은 좀 위험해요.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어,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트롤을 참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좋은 추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겠죠. 뭐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도 많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나쁜 기억이 좀 더 자극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런 기억들이 좀 다시 살아나서 좀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저는 최대한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부단히 쓰는 스타일이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생생하게 또 이런 얘기들도 제가 한번 해드려 봤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교육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같이 열을 받았던 그 열을 또 식히시면서 편안한 하루, 편안한 하루 꼭 보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